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최근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주호황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중국을 진작에 제치고 연일 초고속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힘입어 미국 함정 사업이 한국에 진짜로 넘어갈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국 조선사들이 들고 일어나며 한국 견제에 안간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자 핵잠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며 미 조선사들의 심기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데 한국 조선업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제대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24% 점유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7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37만 CGT를 기록했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가운데 96만 CGT를 수주한 반면 중국은 57만 CGT를 수주하며 2위에 그쳤습니다. 발주 건수로는 중국이 30건으로 한국에 18건을 앞섰지만 총톤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며 중국의 콧대를 제대로 부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주량은 대수보다 용량이 중요한데 한국 수주 선박의 한 척당 환산 톤수는 53,000 CGT로 중국보다 약 2.8배 큽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조선소들이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일수록 톤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강세를 보이는 LNG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올해 상반기 국내조선 3사는 일제히 흑자를 내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더욱 기쁜 소식은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인데 실제로 최근 성과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업계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선가 지수는 7월 187.98를 기록하는 등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점인 2008년 9월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조선가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게 2008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미 조선 3사는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력인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억 달러 수준인 LNG선의 인도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수록 조선사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쏟아지는 등 연이은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회속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우리 돈으로 6조 8,800억 원, 최대 20척에 달하는 LNG 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기가 빠른 한국 조선사들이 벌써부터 이 가운데 10대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타르에너지가 원하는 LNG 운반선은 27만 1000큐빅미터인 카타르 차이나막스급인 현존 최대 크기로 길이 344m, 너비 53.6m, 높이 27.2m, 흘수 12m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에너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지난 4월 60억 달러 규모 18대의 카타르 차이나막스급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로 최대 20척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4척은 중국 조선사 중 한 곳이 또 4척은 카타르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조선사 3곳 중 한 곳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의 몫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발주 물량의 나머지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조선사와 지난 6월부터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카타르가 발주 물량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긴 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에 비해 월등히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타르에너지는 LNG 운반선 표준 크기로 자리 잡은 17만 4012M급 10척도 추가 발주할 예정인데 역시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타르에너지 LNG 운반선 44척을 수주할 만큼 이미 신뢰를 쌓은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HD한국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5척, 하나오션 12척 등으로 모두 17만 6,012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카타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에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력인 LNG선의 수요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NG 극저온 화물창 독점 특허를 가진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 에떼끄니가즈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1억 7천만 톤 규모로 이를 옮기려면 조선소에 발주된 185척의 LNG 운반선 외에 100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들 물량이 나오면 하반기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군함건조를 한국에 맡기려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곤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에서 진짜 한국의 MRO 사업을 맡기려는 신호가 보이자 미 업체에서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함정방산 기업들이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얼마 전 미 국방부의 자격평가를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조선사들이 한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미 대선을 계기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진출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 조선소 협의회는 미국의 조선산업을 외국에 아웃소싱하는 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조선소 협의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으로 밥그릇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항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 조선업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핵잠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 확산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과 적극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시선이 한층 더 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특히나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다며 이를 위해 비밀리에 양국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미국 핵잠 도입이 아닌 한국용 핵잠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국은 몇 년 전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연료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육상 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정부는 경북 경주 간포읍 일대에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 기업들이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잠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위기가 남달라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무서운 질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범선은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태워 움직이는 배입니다. 사실 돛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선박에 많이 달리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선도 아닌데 돛을 단 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조선업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앞다퉈 LNG선에 돛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하나오션이 일본 선사 MOL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LNG선에 탑재할 돛의 역할에 대해 시선이 쏠렸는데요. 최근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L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윈드 챌린저를 탑재한 LNG 운반선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윈드 챌린저는 범선에 장착된 돛과 같은 형태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탈탄소와 흐름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7에서 16%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해운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MOL을 설계한 윈드 챌린저 시스템은 최근 일본 해사협회로부터 개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윈드 챌린저 설계는 MOL이 했지만 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 의장 설계를 한 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개념 승인이란 안전성과 성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오션은 MOL로부터 수주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돛이 달린 LNG 운반선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첨단 LNG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은 돛과 유사한 윈드 챌린저를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윈드 챌린저와 같은 풍력을 활용하는 보조기구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서 추진력을 얻으면 연료 사용량은 이론적으로 10에서 51%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탄소 배출도 감소합니다. 돛의 형태는 크게 윙세일, 로터세일, 카이트세일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드 챌린저는 윙세일의 일종으로 바람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추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운송의 90%를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운업과 항공업계는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녹색연료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탄소 무배출 연료가 상용화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바람은 비용도 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운업은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20에서 30%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렴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전통 기술인 돛이나 양력을 만드는 회전장치였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와 세계 최대 곡물회사로 해운업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카길 등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색 아이디어를 적용한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카길은 2023년 120피트 높이의 거대한 돛 2개를 장착한 화물선을 시범 운항했습니다. 카길의 연구에 의하면 돛이 설치된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선박 대비 최대 30%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도 자동화 팽창 돛을 개발했습니다. 100제곱미터 크기의 날개 모양 돛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기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춰줍니다. 핀란드 노스파워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은 로터세일을 개발 중입니다. 로터세일 역시 바람을 이용해 추진력을 더하는 풍력 보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력 기술을 적용하는 선주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룩과 로터 장치는 각각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한 선박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7, 8년이 걸리는데 적정 수준은 4, 5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도 생겨났습니다. 하길, 머스크 탱커스, 미쓰비시는 2019년 탄소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인 요르드를 체결했습니다. 요르드는 로터세일을 포함한 20여 가지 탄소 저감 기술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고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L과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돛은 높이 49m, 너비 15m에 달하는 2개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나일론 섬유와 열경화 성수지를 결합한 물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돛에는 펴고 접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돛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 회전합니다. 일본 MOL은 이미 2022년에 인도된 10만 DWT급 석탄 운반선 쇼우마루호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윈드 챌린저로 운항할 때 최대 17%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윈드 챌린저 한 개당 연간 7에서 16%가량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MOL이 이렇게 윈드 챌린저 설치에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국내 조선사들도 윙세일이나 로터 세일 등 방식을 통해 바람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풍력 보조 시스템을 적극 개발 중인데요. HD현대미포는 이미 지난해 프랑스 선사 제피르엔 보레로부터 수주한 13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윙세일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윙세일 시스템을 개발해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개념인증을 획득했고 2020에는 한국 선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로터 세일 기술에 대한 개념인증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4월 거제시에서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로터 세일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오는 2026년 세계 최초의 로터 세일 실증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로터 세일이 개발된 것은 1900년대 초,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 밀려 활용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소 감축 요구가 높아지면서 탈탄소 보조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의 로터세일은 천으로 만든 돛이 아닌 아파트 8층 높이에 회전하는 원통형 돛이 갑판 위에 여러 대 설치돼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터세일은 항해 중 발생하는 풍력으로 회전합니다. 원통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태게 되는데요.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동할 때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는 마그누스 효과가 그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바람이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불 때 로터를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선박을 앞 혹은 뒤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터세일은 설치가 간단하고 선박에 로터세일을 탑재할 경우 6에서 8%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해운업체인 터프톤이 자사보유 건화물선에 로터세일을 탑재해 연료 소모를 10% 줄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얼마 전 세계 최초 마그네틱 베어링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의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한 베어링과 로터의 비접촉 지지가 가능한 로터세일을 개발했는데 자기 베어링으로 추진되기에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마찰과 마모가 거의 없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한국은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 로터세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연안선박 실증 플랫폼을 제작해 2025년까지 실증을 진행하고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탄소, 탄소 저감이 해운업계의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 기술을 갖게 됨에 따라 해운업계의 탈탄소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039의 2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우한 양쯔강변 우창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039A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정기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 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0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093형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뉴스에 따르면 093A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mm 어뢰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093A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 당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093A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덜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공구 3A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공구 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공구 3A형 잠수함의 경우 공구 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공구 5형을 취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안무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톤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무함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안무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안무함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 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이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이번함은 배치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번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해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